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법을 다루는 법률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의료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거를 접근해야 될지 많이 어려움이 크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만약 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준비해 나가야 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의료진단서, 즉 의료기관으로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의료를 받았던 기록들을 열람복사해 오시는 겁니다. 환자가 병원에게 의료 기록을 요구했을 경우 의료기관은 당연히 의료 기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에게 직접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내밀한 정보를 굉장히 상세하게 또는 품고 있는 비밀 자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법상 본인의 의료 기록이 아닌 이상 가족이라 할지라도 의료 기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환자인데 피치못해 병원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나에게 어떤 대리인이나 가족들을 시켜서 의료 기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족분들이나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지참시켜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기록을 청구하셔야지 의료 기록이 여러분들께 넘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고민하실 게 있어요. 의료 기록을 청구를 했어요. 가해자인 병원이 이 의료 기록을 자기 입맛대로 수정을 하거나 고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있으실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수정 및 변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웬만해서는 의료기록을 수정하거나 변조를 하려는 시도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우리 변호인과 우리 환자분께서 어떠한 쟁점으로 의료기관에 대해서 권리를 청구할지에 대해서 의료기관은 의료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을 받을 당시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수정해야 될지조차 아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은 좀 접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료 기록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열람 복사해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의료 기록이 확보가 되면 이 의료 기록을 통해서 어떠한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결코 이 사실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의료 전문 변호사나 어떤 의료 전문 법인에 방문을 하셔서 어떠한 쟁점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도 의료 사건이 이제 수임이 되게 되면 의료 전문 센터가 있어서 거기 있는 의료 전문 변호사님들과 대학병원이나 이제 각종 의료기관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법률 직원분들이 팀을 이뤄서 의료 기록을 먼저 검토하는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런 쟁점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또 지시도 해주시고 의료 전문센터에서 직접 사건을 수행하시기도 하는데 이처럼 의료 쟁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의료 진료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약물 또는 주사 처방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소위 말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의료적인 쟁점에 대해서 겪었던 일 중에 한 개가 있는데 의뢰인께서 골절상을 입었다라고 의료 과실에 대해서 청구를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골절 부위가 도저히 엑스레이상으로는 발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 전문센터에 이 사건을 보내서 우리 의뢰인께서는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시는데 담당 병원에서 제출한 의료 기록에 있는 엑스레이상에는 골절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경우냐라고 했을 때 의료 전문센터에서는 골반 골절은 환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엑스선 촬영만으로 골절이 파악되지 않고 CT 촬영과 같은 단청 촬영을 통해서 골절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셔서 그런 도움을 받았던 기억도 나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좀 의료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타 병원의 진단서인데요.
똑같은 나의 어떤 상처 부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병원에 가셔서 상해 진단이나 진단서를 발급해 오시면 거기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 또는 의료 진단서가 내가 이후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를 일으킨 병원에서는 내가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 축소하는 상태로 의료 기록을 작성을 하겠죠. 하지만 내가 그 상태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병원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받아야 될 치료 범위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진술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재판을 고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병원에서 있었던 혹은 의료사고, 의료과실에 겪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경위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건을 겪은 직접적인 당사자이지만 이 사건을 수행해 나가야 될 변호사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신 경위서를 바탕으로 이 의료기관의 과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사건을 구성할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귀찮다고 경위서 작성을 소홀히 해주신다면 변호사들은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료진단 진료 기록서만을 보고 사실관계를 유추하게 되는데 사실 의료 진료 기록서만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겪었던 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힘들므로 이 의료 경위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 경우 이 사망의 원인이 의료과실 또는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상대 절차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부검 과정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 부검 과정이라는 것이 형사사건으로 되어 있는 사건이라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부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민사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께서 대학병원이나 부검을 하는 전문 의료기관에 따로 요청을 하셔서 본인께서 어떠한 의료과실과 의료사고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의료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안타까웠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의료사고를 겪게 되면 정말 마음도 아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그 병원이나 의사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할 만한 행위나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당한 의료상의 어떤 청구권을 갖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 내에서 다투시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감정이 앞서서 위력을 행사하시거나 또는 폭행을 행사하시거나 욕설을 하시게 되면 의료기관 또는 의료 전문기관은 대체로 고문 변호사를 두고 있고 또 자문 변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형사적인 대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권리를 방어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준비 시간 대신 형사사건을 준비해야 되는 안타까운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절대 성급한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의료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참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도 의료사건을 한 건을 맡게 되면 의료 진료 기록서를 모두 검토하고 거기 진료 기록서에 있는 모든 의약품이라던가 주사약 그리고 병원의 처방, 엑스레이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논문을 찾아보고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되신다면 혼자서 속을 끙끙 앓는 것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진료 기록서를 입수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서도 또 추가로 또 확보해 보시고 상세하게 경위서를 작성을 하셔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저희 법무법인 대리인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의료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니까 의료전문센터 또는 의료전문 상담 인력이 직접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의료전담센터에서 의료사건에 대해서는 상담 과정부터 재판 과정까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든든하게 여러분의 의군으로서 동행할 테니까요. 이 점 많이 알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륜 박동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